2021-3528 김동환 대단원 3 남북시대와 동아시아의 발전 중다운 2 신라의 삼국통일과 발해 성립 소다운 2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다 모의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5월이 왔죠. 여러분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이제는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많이 친해진 친구들도 보이고 아직은 어색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 밝은 에너지가 오늘 수업에 그대로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보기 전에 출석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우리 부장 수빈이가 다 왔다고는 했는데 인원수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20명 다 왔네요. 앞에 PPT랑 칠판 잘 보이나요? 네. 네. 교과서랑 학습지도 다 준비되어 있겠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시학습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나요? 여기 계속 써있는데? 그렇죠? 6세기 후반의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서 배웠고요. 고구려가 치른 두 차례 전쟁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먼저 6세기 후반의 동아시아 정세가 어땠는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어땠던 것 같아요? 계속 보이죠? 돌골과 고구려, 백제, 외가 친밀 관계를 맺고 중국 왕조 수당과 신라가 친밀을 맺으면서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이 대립하는 그런 구도로 동아시아 정세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국 왕조가 고구려를 침공을 합니다. 수나라가 세워지면서 고구려를 침공을 하는데 우리 어떤 전투를 배웠어요? 누가 이끄는 전투에서 고구려가 크게 승리했죠? 누구였죠? 그쵸, 을지문덕이었죠. 살수에서 크게 묻지는 전투라고 해서 살수 대첩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고구려가 여기서 대승을 거두면서 수나라가 상당히 쇠퇴를 하게 돼요. 크게 망하고 618년에 당나라가 다시 세워지면서 또 한 번 쳐들어옵니다. 근데 어디서 막아냈었죠? 안시성. 그렇죠. 안시성에서 막아냈었어요. 이렇게 당나라와 수나라를 모두 막아낸 고구려 성이 갔을까요? 오늘의 수업 내용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만 봐도 알겠죠? 고구려와 백제가 망했어요. 근데 고구려는 수나라 당나라랑 계속해서 혼자 막아내고 있었고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왔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작은 신라가 이 둘을 어떻게 모두 무너뜨렸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무서운 선배, 우락부락한 선배가 와가지고 야 놀러 와봐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태윤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망쳐요. 그쵸, 도망쳐야죠. 여러분 도망가야 돼요. 근데 신라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신라는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다 죽어요. 그쵸?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될까요? 대화를 시도하는 방법. 그쵸? 소청이가 말해준 것처럼 대화를 시도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더 무서운 선배를 불러오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과연 신라가 어떻게 이 위기를 타개했을지 벗어났을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거 위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네, 좋아요. 아래 거 한번 읽어볼까요? 삼국통일의 의의와 관계를 고려하여 삼국통일을 평가할 수 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4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책에 5권 만화 있죠? 먼저 첫 것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백제가 신라를 자주 공격하여 신라의 여러 성을 빼앗았대요. 지금 이 만화는 6세기 후반의 상황이에요. 당시 이 지금 신라, 우리가 마지막에 배웠던 신라는 상당히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죠. 진흥왕이 나오면서 막 한강역도 차지하고 되게 커졌었는데 이때 신라는 그 한강역을 차지를 해버리니까 고구려가 위에서 백제가 왼쪽에서 엄청 압박을 해와요. 그러다가 642년에 이 대야성이라고 하는 요충지가 있어요. 신라는 두 곳의 요충지를 항상 지켰어야 했어요. 자, 지도를 한번 그려보면 또 이렇게 그리면 오해지던데 좋아요. 소설만 나죠? 자, 그래서 이 대야성 여기가 신라의 수도 금성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여기를 항상 막아야 했고 당항성이라고 해서 당나라로 가는 길목이 있어요. 이 신라는 항상 이 두 곳을 막았어야 했고 이 두 곳을 항상 지키고 있었는데 신라의 수도로 가는 길이 백제를 빼앗겨 버려요. 신라의 목에 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가 지금 상당히 위태로웠다. 그럼 이 신라가 어떻게 했냐?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 위기를 탈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택한 곳이 동네 짱형 고구려를 찾았어요. 동네에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동네에서 제일 센 애가 고구려니까 우리 고구려한테 도움을 청하자 했는데 여러분 고구려 어떤 걸 요구했대요? 그렇죠. 옛 고구려 영토를 요구를 했대요. 여기서 옛 고구려 영토가 어디냐? 여기 중령 서북 지역이라고 해서 한강유역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요? 신라가 한강유역을 어떻게 차지했어요? 그쵸. 피도 절절 흘리고 친구 백제 뒤통수 막 치고 겨우겨우 얻어냈어요. 근데 돌려달래요 이거. 어떻게 돌려줘요? 지금 우리 아무리 망하게 생겼지만 어차피 한강유역 돌려주면 신라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그쵸. 왕님이랑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하고 김춘추가 고구려에서 나와요. 그래서 선택한 곳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원래 저 위에서 당나라가 고구려를 쳤대요. 내가 알고 있는 동네 짱 고구려가 당나라한테 맞고 있는데 이기긴 했지만 고구려도 위태위태하게 겨우겨우 이기고 있대요. 김춘추 입장에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나라한테 한번 가볼까? 근데 마침 우리 봤죠. 단항성은 아직 신라가 가지고 있어요. 이 당나라로 가는 길목을 신라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당나라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당태종을 만나서 동맹을 맺자고 하는데 당나라가 어떤 걸 요구했대요? 고구려 영토 대부분을 요구를 했대요. 고구려 영토 대부분이 어디냐? 평양 아래 이 위. 여기 딱 지금 선생님 키로 닿지도 않아요. 저 위 넓은 거 저거 다 달래요. 받았을까요 신라가? 그쵸. 안 받았을 것 같죠. 근데 받았어야 됐어요. 왜냐? 여기 위엔 줄 수 있죠. 지금 백제가 여기 와가지고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어요. 이거 안 주면 내가 망해. 그러니까 고구려가 줄게요 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결성이 된 게 나당 연합군이다. 그래서 연합이 맺어졌어요. 맺어졌죠. 그럼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한반도를 정리를 하러 가야 돼요. 백제가 있고 고구려가 있어요. 누구를 먼저 쳤을까요? 백제 백제? 맞아요. 백제예요. 왜 백제를 쳤을까요? 제일 약해서. 그쵸. 백제는 일단 작아요. 작기 때문에 금방 먹어요. 그리고 당나라가 지금 그림처럼 강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올 수 있고 신라도 양쪽에서 협공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고구려는 이미 수나라랑 당나라랑 전쟁하면서 상당히 힘들어요. 당나라 맞기도 급한데 아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제는 지금 신라의 눈에 침이 졸졸 나오는 먹잇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를 치는데 마침 백제는 또 지배층이 분열되어 있었어요. 당시 백제의 왕이었던 의자왕 한 번쯤은 들어봤죠? 삼천궁녀 그 의자왕 맞아요. 그 의자왕이 왕권을 강화한답시고 내가 지금 세지겠다고 아래 귀족들을 모두 눌러버려요. 그럼 귀족들 입장에서 아니 나 귀족이긴 한데 아니 왕인 거 알겠는데 자기 막 이렇게 뭐 하지 마 백성 괴롭히지 왜 나 괴롭혀 하고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귀족들이 불만이 생기면서 의자왕이 너 군사 여기로 갖고 가라 해도 하고 안 들어요. 천천히 해버려요. 천천히. 그러니까 백제가 상당히 위태위태한 거죠. 그 상황에서 정치가 혼란 상태가 지속되면서 당나라와 신라가 백제를 치게 됩니다. 그럼 원만하게 이루어졌을까요? 이 전쟁? 아니요. 쉽게? 아니었을 것 같죠? 당나라는 상당히 쉽게 왔어요. 당나라는 이 기벌포에 상륙을 하는데 바로 위가 백제의 수도예요. 상당히 쉽게 왔어요. 근데 신라는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그래서 황산에서 백제의 결사대를 만나요. 바로 계백을 만납니다. 계백의 우천 결사대를 만나는데요. 사실 이 계백의 우천 결사대는 백제의 마지막 운명이었어요. 계백은 가족을 모두 베고 나옵니다. 난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 백제를 지키다 죽겠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김유신의 5만 대군이 계백의 우천 결사대한테 4번 쳐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5천 명으로 5만 명을 4번 패퇴시켰어요. 근데 우리는 결말을 알죠. 백제는 망했잖아요. 어떻게 망했냐? 당시 신라군에 16살, 여러분과 동갑이에요. 어린 관창이라는 화랑이 있었어요. 이 관창이 제가 혼자 가겠습니다. 적진으로 돌격하겠습니다 하고 단신으로 말을 타고 가요. 백제군 5천 결사대로. 계백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소롭게 생각합니다. 그쵸. 가소롭게 생각하고 오히려 기특하다고 생각해요. 이 어린 화랑이 지금 이 우리 5천 결사대가 지금 4번 이겼는데 혼자 이렇게 달려온다고?
보내줘요. 근데 이 화랑이, 이 관창이 싫어 하면서 계속 와요. 세네 번 오니까 넌 안 되겠다 하고 목을 베입니다. 목을 베서 목을 그대로 신라군에 돌려보내요. 신라군 입장 어떨까요? 16살의 그 어린 관창이 몸만 돌아왔어요. 사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화랑 관창에 복수를 한다. 신라군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결국에 대백의 결사대가 뚫립니다. 그러면서 황산에서 신라가 승리를 하고 사비성으로 진격을 하면서 수도의 사비성이 함락되고요. 그 위에 있던 웅진성, 여기가 사비성이죠. 이 웅진성, 바로 위에 있던 웅진성에서 의자왕이 항복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가 660년에 멸망이라는 결말을 맞습니다. 자, 이렇게 백제는 멸망을 했고요. 그럼 고구려를 봐야겠죠. 고구려는 앞에서 어떤 상태라고 했었죠? 당나라랑 싸우고 있어요. 그쵸, 상당히 약해진 상태였어요. 상당히 약해진 상태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의 패자예요. 광개토대왕, 장수왕 하면서 여기 동아시아 천하를 다스리던 나라인데 쉽게 당하지 않았어요.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인물,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쵸, 영내서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나라랑 신라군을 모조리 막아내고 있었어요. 근데 영내서문이 죽어버려요. 늙어서 병으로 죽고 나면서 이 사후에 후계자들끼리 싸우게 돼요. 그러다가 당시 맏형이었던 이 연남생이 당군을 막으러 원정을 떠나요. 여기 평양성에서 원정을 떠났는데 동생들이 문을 잠가버려요. 형이 돌아오지 못하게. 이 형이 우리를 죽일 거라고. 그러니까 연남생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죠. 당나라로 망명을 해버립니다. 당시 최고 지휘관이었던 이 연남생이 당나라로 가버리면 고구려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국 고구려의 평양성, 이 수도 평양성의 문은 당나라군과 신라군의 창과 칼로 열리지 않아요. 안에 있던 사람들이 엽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패자 고구려가 허무하게 멸망해요. 이렇게 삼국이 통일됐을까요? 그쵸. 그래도 고구려와 백제가 쉽게 끝나진 않았어요. 다음 페이지 52페이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운동은 간략하게만 살펴볼 거예요. 먼저 백제의 부흥운동도 물론 있었어요. 당시 복신과 도치, 흑치상치라는 인물이 일본에 있던, 당시 백제와 상당히 절친한 게 일본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백제, 대다수의 백제 사람들과 왕족들이 일본으로 피신을 했었는데 당시 피신해 있던 일본 왕자 부여풍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왕 해주쇼 하고 우리 여기서 다시 일으킵시다를 해요. 그래서 일본군과 같이 지원을 와서 백강에서 당나라 군대와 맞붙는데 여기가 백강이에요. 이 아래 여기서 맞붙는데 처참히 깨집니다. 당나라가 무자비하게 쓸어버려요. 그러면서 백제의 부흥운동은 그렇게 실패하게 되고요. 고구려의 부흥운동도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요. 고영무, 건보단, 안승이라는 이 안승이 고구려의 왕족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스코트를 세우죠. 안승이라는 왕족을 내세우고 우리 고구려 다시 일으키겠다 했는데 안승이 건보장을 죽여버립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아 어차피 다시 세워도 나 꼭두각시 시키겠구나 해서 건보장을 죽이고 안승이 신라로 도망가 버려요. 그렇게 고구려의 부흥운동도 허무하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부흥운동도 끝났어요. 멸망도 됐어요. 신라 이제 어떤 것만 남았어요? 빗길만 남았어요. 빗길만. 아주 그냥 탄탄대로예요. 이제 뭐 통일했고 이제 뭐 고구려 유민들, 백제 유민들 우리 이제 다 같이 함께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에라 당나라가 안 나가요. 아니 이거 말이 다르잖아요. 우리 여기 평양기에 너네 다 주겠다고 알겠다고 했잖아. 그 아래 우리가 신라가 가지겠다고 했는데 당나라가 안 나가요. 근데 어떤 걸 세웠대요? 네, 도독부와 도호부를 세웠대요. 백제의 수도가 멸망한 뒤 백제의 수도 웅진 도독부를 세우고요. 신라의 수도에도 세워요. 계림 대도독부, 그리고 고구려의 수도 평양의 안동 도호부를 세우는데 전복지 통치를 위한 군사행정 기구래요. 한반도 지금 평양 아래 신라 땅에다가 전복지 통치를 위한 군사행정 기구를 세워요. 무슨 뜻이에요? 내 전복지다. 나 애초에 당나라는 신라를 도울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애초에 한반도 전체를 지배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신라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이 으쌰으쌰 싸워가지고 통일했는데 왜 이제 와서 우리 괴롭히냐. 어이가 없는 거죠. 신라가 먼저 때립니다. 그래서
고구려 유민을 포섭해오고요. 그리고 웅진과 사비 지역에 있던 당나라군, 백제의 지역이었죠. 백제의 지역을 당나라군을 몰아내면서 백제 유민까지 포섭을 하면서 함께 당나라군을 몰아내기 시작해요. 그 과정에서 가장 처음 벌어졌던 큰 전투가 매소성 전투예요. 이 매소성 전투, 675년에 벌어진 매소성 전투에서 당의 육군을 괴멸시켜버립니다. 상당히 당나라에 비해 신라의 숫자는 적은 숫자였지만 그 적은 숫자에서도 당의 군대를 격파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듬해 676년 왼쪽 아래 디벌포 보이시죠? 디벌포에서 당의 본진에서 오는 수군을 또 한 번 격파하면서 결국 이 세 민족이 고구려, 백제, 신라 한 민족이 함께 모여서 당나라 군대를 평양성 아래 대동강 이남 지역에서 완전히 몰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676년에 결국 신라가 삼국을 통일을 합니다. 길고도 길었죠. 이렇게 피 철철 흘리고 머리털 다 빠지고 탈모게 생겼어요. 너무 힘들어서 삼국 통일을 결국 이뤄내게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6세기 후반 동아시아에서는 신라가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었고 대야성 전투로 흔들리고 있었죠. 그 과정에서 신라는 당나라와 손을 잡고 백제를 멸망시키고 백제가 멸망했으니까 백제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운동 실패하고 고구려 또 멸망하고 고구려 부흥운동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아예 정리가 되니까 나당 전쟁이 벌어졌다. 여기까지가 고구려 백제의 멸망 과정 그리고 삼국통일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삼국통일을 평가를 해봐야 돼요. 이거는 모둠 활동으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조는 4인 1조로 구성을 할 거고요. 총 5개 조가 나오겠죠. 활동 시간 15분 할 거고 활동 후 모둠별 발표할 건데 활동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5개 조가 있잖아요. 한 조씩 한 나라를 대표할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당, 외 해가지고 5개의 나라를 대표할 건데 그래서 의와 비판점 3개씩 적으라고 돼 있죠. 근데 발표는 한 가지씩만 할 거예요. 이렇게 발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한테 이 나라를 모든 여러분끼리 재량껏 정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쌤이 지정을 해왔어요. 1모든 고구려가 될 거고 2모든 백제, 3모든 신라, 4모든 당나라 모두 외 입장이 돼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이거 봐서 이해가 안 되죠? 예를 들어볼게요. 고구려 입장에서 신라의 통일이 어땠을까요? 마냥 좋아 보였을까요? 그쵸? 자기 고구려 우리 고향을 다 잃어버렸어요. 고구려 입장에서 충분히 비판할 거리겠죠. 아니면 뭐 좋은 점으로는 그래도 한반도 민족이 같이 통일했다. 뭐 이런 거는 좋은 점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좋은 건 잘했다. 뭐 못한 거는 이러이러해서 못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활동 시작해 보겠습니다. 2조 백제 입장을 하고 있죠. 좀 잘한 점으로 백제 민족을 그래도 포용해서 같이 당나라를 몰아냈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네요. 상당히 정석적인 내용이에요.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이대로 확실히 부장 친구가 있는 조라서 그런지 네,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파이팅하면 될 것 같아요. 모두 질문 있나요? 일본의 입장은 좀 어렵죠. 사실 일본의 입장은 선생님이 언급했던 게 백강전투가 붙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힌트를 주자면 백제랑 일본이 상당히 절친했던 사이라는 걸 언급하면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장점으로는 그때 백제 유민들이 일본을 많이 갔다 했잖아요. 그걸 생각해보면 뭐 일본의 인재들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거고 뭐 비판할 점으로는 나당 연합군이 백제한테까지 왔을 수도 있겠죠. 일본 사람들 입장에선 우리 차례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들 잘 했고요. 그럼 이제 다 적은 것 같아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1조 고구려 한번 들어볼게요. 네, 고구려는 좋은 점으로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거랑 유사한 그런 답변이 나왔네요. 사실 유사한 답변이 나오는 게 맞는 게 고구려의 입장이 보통 우리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삼국통일을 평가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석적인 내용이 맞는 게 맞는 거예요. 잘했어요. 네, 이렇게 5조까지 다 들어봤고요. 그럼 삼국통일의 의의와 비판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국통일의 의의 첫 번째 읽어볼까요? 고구려의 백제 유민과 힘을 합쳐 당의 신라를 미쳤다. 그렇죠. 아까 1조 고구려의 입장에서 나왔던 거고 3조 백제 입장에서 나왔던 거죠. 비슷한 내용이죠. 그럼 두 번째 거 읽어볼까요?
민족 최초의 통일을 이루었다. 두 번째도 신라의 입장에서 나왔던 거죠. 신라의 생각은 당연하죠. 세 번째 거 읽어볼까요? 한국의 문화가 융합하여 새로운 민족 문화 개선의 토대가 되었다. 그렇죠. 이것도 신라의 입장에서 언급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럼 비판자 한번 봐볼게요. 통일 과정에서 내세의 내세의 당을 끌어들였다. 그렇죠. 아까 또 언급했던 내용이고 그 아래 거 읽어볼까요? 고구려 영토였던 유동과 남쪽 지역을 잃고 대동강이나 지역만 차지하였다. 고구려의 입장이었죠. 이렇게 여러분이 각 국가의 입장에서 당시 삼국통일을 평가를 해봤어요. 당나라의 입장을 살펴본 친구들이랑 일본의 입장을 살펴본 친구들은 느꼈을 텐데 사실 각 국에는 모두의 입장이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당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왔으니까 이 나라 나쁜 나라야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당나라의 입장 살펴봤잖아요. 당나라도 본인들만의 입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항상 다양한 시야로 봐야 돼요. 이 항상 그 맥락을 봐야 우리가 역사를 더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오늘 너무 잘했고요. 자, 그리고 형성평가, 활동지 뒤표에 보면 형성평가가 있어요. 난이도가 상당히 쉬워요. 오늘 수업을 같이 함께 했다면 20초면 풀 수 있겠지만 그래도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볼까요? 네, 다 푼 것 같아서 그러면 바로 해설을 해볼게요. 자, 1번. 다음 중 신라의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신라는 고구려와 동맹을 맺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맞나요? 그쵸, 맞죠? 김춘추가 고구려로 가서 동맹을 맺고자 했죠. 2번. 신라는 일본과 협력하여 백제를 공격하였다. 맞나요? 그쵸, 토충이 아니죠. 일본은 백제와 연합을 했었죠. 그럼 답은 2번이고 넘어서 3번 가볼게요. 신라는 당과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했죠. 4번. 신라는 의자왕의 공격을 받아 40여 개의 성, 대하성을 비롯한 40여 개의 성을 빼앗겼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다음 중 나당 연합군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시기 황산벌 전투는 언제였죠? 백제 멸망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기 때문에 아니고 니은 시기 백강전투에서 우리가 패배하였다. 니은 시기 백강전투는 백제가 멸망하기 전이었나요? 후였나요? 후였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이 돼야 할 거고 3번 디귿이 나당 동맹이 결성되었다. 백제가 멸망한 뒤에 결성됐나요? 아니죠. 자, 나당 전쟁이 발발하였다. 고구려가 멸망하고 발발했나요? 그렇죠.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당 전쟁이 발발했죠. 그래서 답은 4번. 매소성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하였다. 맞나요? 기월포 전투 전에 매소성 전투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네, 3번도 여러분이 방금 봤다시피 바로 해볼게요. 외세의 개입 없이 자주적으로 이루어졌나요? 당나라의 개입이 있었죠. 그렇게 아니고 니은과 디귿 아까 우리 앞에서 의구가 비판점에서 언급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다. 자, 이렇게 오늘 수업을 했어요. 동아시아 정세 했죠. 고구려 백제 멸망한 과정, 황산벌 전투도 봤고 형성평가도 봤어요. 삼국통일 이후 한계도 형성평가를 했고 아까 앞에서 언급도 했어요. 그리고 삼국통일 평가도 여러분이 모든 활동을 통해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업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발해를 배울 거예요. 발해는 고구려 유민들이 멸망하고 계승한 나라인데 이 발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과 밝은 답변을 해주신다면 쌤도 수업할 맛이 나고요. 여러분도 들을 맛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도 오늘처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활동지는 끝나고 부장한테 제출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